일본 하면 어떤 가게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화려한 네온사인과 복잡한 매장 구조로 유명한 돈키호테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돈키호테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일본이 20년 넘게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동안 백화점은 1999년 311개에서 2024년 177여 개로 급감했죠. 하지만 돈키호테는 1980년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매출이 무려 700배 넘게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돈키호테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일본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의 창업자 야스다 다카오는 1949년 기우현에서 태어났죠. 명문 게이오대 법학부에 합격했지만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졸업 후 들어간 부동산 회사도 입사 10개월 만에 도산하면서 실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저녁 마작장으로 향했고 밤을 새우며 마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경험이 훗날 돈키호테의 핵심 전략의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30대를 앞둔 1978년 야스다는 전 재산 800만 엔으로 10여 평 점포를 빌려 도둑시장이라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괴상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단 하나,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오픈발로 손님들이 몰려왔지만 곧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0엔밖에 안 되는 날도 허다했죠. 그러다 야스다가 떠올린 묘안은 견본품이나 흠집난 상품, 반품된 물건들을 헐값에 매입해서 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폐기될 제품들이라 매입 가격이 저렴했고 볼펜이나 일회용 라이터에 단돈 10엔, 2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붙였죠. 너무 싼 가격 때문에 손님들이 정말 훔쳐온 물건을 팔아서 가게 이름이 도둑시장인 건가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언제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모조리 사들여야 했고 그래서 선반마다 상품들을 채워넣고도 모자라 천장까지 상자를 쌓아 올렸죠. 통로도 상품과 상자들로 빼곡해서 가게는 마치 정글 속 미로 같았습니다. 야스다는 손님들이 빠진 늦은 시각에 재고 정리와 가격표 붙이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술 취한 청년이 지금도 영업하는 거냐고 물어왔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었던 야스다는 글을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손님은 낮에 깐깐하게 따져가며 장을 보는 주부들과 완전히 달랐는데 술을 한 잔 걸친 덕분인지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이리저리 물건을 찾으며 오히려 즐거워했던 것이죠. 이를 본 야스다는 본격적으로 심야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동네 편의점도 11시에 문을 닫던 시절에 도둑시장은 자정까지 영업했고 이후로 매출도 상승했죠. 이것이 바로 돈키호테의 트레이드마크인 24시간 영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3월 야스다는 도쿄도 후추시에 돈키호테 1호점을 열었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흥미로운데 유통업계라는 거대한 풍차를 상대로 기존 권위나 상식을 타파해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염원은 실제로 실현되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24시간 영업과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소매 점포라면 보기 좋게 찾기 쉽게가 정석인데 돈키호테는 정반대였습니다. 매장은 꼭 정글 같았죠. 빈틈없이 뒤죽박죽 쌓여있고 과자 다음에 전자제품, 그 다음에 롤렉스 시계가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일부러 물건을 찾기 어렵고 사기도 어렵게 만든 것인데 이게 바로 전략이었죠. 소비자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리저리 뒤지다가 좋은 상품을 발견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야스다 회장은 이를 보물찾기를 하듯 매장 안을 탐험하면서 고객들은 찾는 즐거움, 발견하는 즐거움, 고르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했죠. 그럼에도 이런 뒤죽박죽 진열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통로 앞쪽 선반은 상품을 낮게 쌓아서 안쪽까지 상품 진열을 볼 수 있게 했고 인기 상품은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는 안쪽에 숨겨놓았죠. 이는 상품 정글, 안쪽으로 손님들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히트 상품 옆에는 인지도는 없지만 성능은 유사하고 더 저렴한 상품을 진열했는데 손님이 무엇을 고를지 즐겁게 고민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캐릭터 상품은 몇 단으로 나눠 진열해서 부모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위쪽 상품을 발견한 뒤 바닥으로 내려와 물건을 집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거기다가 돈키호테는 체인점이지만 기존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는데요. 전체 상품 가운데 60%만 본사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각 매장 점장의 재량으로 채워 넣도록 했죠. 제품 가격도 점포마다 다르고 운영시간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점포마다 주 고객층과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파는 방식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게 돈키호테의 철학이었죠. 예를 들어 로폰기 매장은 외국인 전용 상품이 많고 신주쿠 매장은 특이한 상품이, 고령 손님이 많은 오키나와는 공간도 넓고 노인 특화 상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스다 회장은 1호점을 열었을 때 직원들에게 뒤죽박죽 진열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는데 직원들은 그저 잡다하게 쌓아 올릴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그는 가르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정반대의 방법을 썼습니다. 직원들에게 완전히 맡겨버린 것이었죠. 직원마다 담당 구역을 정해서 구매에서 진열, 가격, 판매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진열대 하나를 통째 맡겼죠. 그러자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 필사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POP 광고 문구를 직접 만들었는데 직원들은 굉장히 기발한 내용의 광고 문구를 생각해냈죠. 이런 독특하고 기발한 POP가 고객에게 즐거움을 전했고 이 즐거움이 결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자유를 주는 만큼 철저한 성과주의를 적용했죠. 실적에 따라 6개월마다 연봉이 조정되고 실적이 좋은 직원은 30대 초반에도 연봉 1,000만 엔을 벌 수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점장이 점원으로, 점원이 점장으로 되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직원들 서로 간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시스템이 돈키호테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냈죠. 돈키호테의 성공을 본 대형 유통업체들도 획일적인 프랜차이즈를 탈피하자고 외치며 돈키호테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신자들을 겨냥한 미니 슈퍼마켓을 열고 심야 영업을 시작하는 체인도 늘어났죠. 하지만 돈키호테만의 독특한 매장 분위기와 고객 경험을 완전히 모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의 성과는 정말 놀라운데요. 2017년 매출이 8,287억 엔으로 8조 원이 넘었고 1989년 1호점 개점 이후 29년 연속 성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당 매출은 업계 평균의 10배에 달했고 경상이익은 무려 3,600배나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본 전국에 582개, 해외에 55개, 총 63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매출액은 약 19조 6,6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죠. 돈키호테는 외국인 관광객의 인기 점포로도 급부상했습니다. 연간 7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을 방문하는데 이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이 돈키호테를 방문한다는 의미이죠. 특히 오사카 도톤보리 돈키호테 매장은 면세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돈키호테를 만든 야스다 회장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사소한 것도 눈에 들어오고 우연한 계기가 기회가 되어 이런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조금 논란이 많긴 하지만 백종원 대표도 우연히 고기 자르는 기계를 잘못 사서 삼겹살이 얇게 썰려 나오자 그것을 대패 삼겹살이라 이름 붙여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낸 것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일하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2, 제3의 돈키호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